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열렸고 윤리위원들이 선임됐다고 합니다. 7명이 채워진 거죠. 그러니까 당무감사위가 검찰 몇 년형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역할을 했다고 치면 윤리위원회는 법원인 거잖아요. 이제 그걸 확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죄송하지만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징계도 확정을 할 그 조직이 확정이 된 겁니다. 어떻게 진단하세요, 앞으로? 근데요, 저도 저에 대해서 저와 이제 단계 문제를 논의하게 되잖아요. 예. 윤리위원회가. 그래서 도대체 윤리위원들이 어떤 분이 임명됐나 그것들을 이제 면밀히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원래 윤리위원은 비공개예요. 비공개지만 문화일보에서 한번 그걸 바로 보도를 한 적이 있고 예. 또 지금 세상에는 비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윤리위원들이 임명되자마자 그 명단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런 보도들, 그러니까 SNS상에서 계속 떠돌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임명된 윤리위원이라는 분들의 과거 행적이 아니 도대체 이분들이 그 국민의힘 윤리위원으로서의 적합성이 있는가? 그리고 이분들이 남을 윤리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그 자격과 그런 품격을 갖추고 있나라는 그런 의심이 들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나왔던 것들 취재를 해오셨군요. 예. 예. 최모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마 윤리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요. 나이가 연세도 있고 그 당원이 아닌 사람이 맡아야 되니까. 근데 이분은 요양원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2022년도 대선 때는 민주당의 김두관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의 명단을 올린 분이에요. 예. 그리고 이분은 또 특이하게도 찐윤 인사들하고 되게 가깝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경기대 회학과 선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가족들도 요양원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요? 대단히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두 번째로 또 윤리위원이 우모 변호사라는 분. 이분은 통진당의 입당에서 지지선을 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민주당도 아니고 통진당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왜 국민의힘의 윤리위원으로 오게 되는지 저는 알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강모 변호사라는 분은 사이비 종교단체 JMS 정명석을 변호했던 분이고, 그다음에 또 그 국정원 직원이었다가 그다음에 무슨 모 대학의 교수라는 윤모 씨는 그 여인형의 방첩사 거기 자문위원이랍니다. 그리고 또 강모 변호사 아까 뭐 정명석 변호했던 분 얘기 JMS요? 예. 그리고 또 민주당 지지 성향의 여성 단체와 밀접한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변호사도 있고. 그래서 도대체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 당의 윤리위원으로 임명이 됐지? 예. 이분들의 정체성이 뭐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윤리위원장을 당대표가 임명하면 그 윤리위원장은 되게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분들이라든가 예. 뭐 아까 홍익표 의원님하고도 얘기했는데 고법 부장판사 이상이라든가 무슨 뭐 법과 대학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을 임명을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윤리적으로 단죄할 정도가 되려면 그런 정도의 그 기본 그 자격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번에는 임명을 못했어요. 임명을 못하고 그 7명 중에서 호선, 자기들끼리 정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그 이유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서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기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윤리위원장을 맡겠다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아니 아무리 공당의 윤리위원장이 물론 민주당은 어떻게 임명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따 뭐 여쭤보면 잘 되겠지만 아시겠죠? 예. 도대체 어떻게 이런 분들이 그 윤리위원으로 해서 누군가를 단죄한다고 하는 거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 물론 지금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취재를 한 7명 그 몇면이 뭐 예를 들어서 요양원을 운영했다고 해서 모두 의심스럽게 볼 건 아닐 수 있죠. 물론이죠. 요양원 운영하신 다른 분들이 좀 억울할 수 있지만요. 하지만 여러 정황상 또 당사자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좀 지적을 할 만하다 이렇게 제기해 주셨어요. 7명의 면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지금 뭐 저도 그 김종혁 최고한테 얘기를 들어서 하는 거지 예. 구체적인 것들이 지금 공개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SNS상에 지금 떠돌고 있을 뿐이고. 공식적으로는 비공개 명단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통 그 윤리위원장 정도는 그 최고위원회에서 임명을 하거든요. 추천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윤리위원회를 대표해서 그 어떤 당을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 정도는 어느 정도는 당 안팎에서 검증된 사람을 임명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윤리위원장을 임명할 때는 그런 당대표 최고위원들이 책임지겠다. 인사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은 윤리위원장을 지명하지 않고 있고 호선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물론 뭐 객관성과 공정성이라는 이유를 하게 들고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형태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글쎄요, 뭐 그 좀 더 면밀하게 그 각각의 인물들이 어떤 인물인지 좀 더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예. 현재로서는 썩 그 이 윤리위원회 구성이 당 안팎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예. 두 번째는 결국은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판도라의 상자라는 게 우리가 뭐 흔히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열지 말아야 될 걸 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윤리위원회까지 가서 뭐 앞에 계신 김종혁 최고위원도 계시지만 궁극적으로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가 초미의 관심인데 예. 결국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징계 칼을 꺼내 들음으로 인해서 이 국민의힘의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 자체가 장동혁 대표가 과연 이게 올바른 선택인지 이건 아마 두고두고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상으로도 적절치 않다라고 평가하신 건가요? 저는 타이밍도 좋지 않고요. 예. 저 늘 얘기했지만 뭐 한동훈 대표 게시판에 이제 가족이 쓴 걸로는 확인이 됐으니까 그것이 정치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는 논의로 하더라도 예. 그럼 각각의 그 선호도에 대한 판단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징계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장동혁 대표가 가장 좋은 선택은 윤리심판 이 당무위원회에서 그 올라온 거 아니겠어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징계를 해달라고 그랬으면 이렇게 판단을 했었어야 됩니다. 부적절한 그 행동은 맞지만 부적절한 행위라 하더라도 이것이 내가 보기엔 징계위원회 그러니까 윤리위원회 징계 대상은 아니다. 여기로 끊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장동혁 대표의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